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취업부터 결혼, 육아, 주거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사실상 스스로 찾지 않으면 혜택을 보기 어렵기도 한 상황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의 현실과 마련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연속 보도를 통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일반적인 30대 가정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김상원 기자입니다. 올해 30살이 된 김휘진 씨. 대학 졸업 전 이른 나이부터 직장을 구해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3번의 이직 과정이 있었고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일해야 하니 지칠 때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있는 삶을 사는데 직장이 함께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뭐 선택근무제니 뭐 자유출근제니 있긴 하지만 약간 이런 육아 쪽으로 근무하는 쪽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지원하는 쪽이 생겼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 김 씨의 업무가 마무리되고 차로 40분 가까이 되는 퇴근길이 시작됩니다. 휴게 시간을 포함해 9시간을 꼬박 일하고 돌아온 집.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김 씨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4살과 이제 막 100일에 접어드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김 씨의 일과는 또다시 시작됩니다. 퇴근하고 사실 바로 이제 아이들 돌보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 자는 게 한 10시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일찍 퇴근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또 밀린 업무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 개인 시간 거의 없습니다. 김 씨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박찬영 씨. 이 순간이 행복하면서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은 두 아이에게 나오는 정부 지원금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정작 사교육 부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이마저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 양육으로 인해 길어지는 경력 단절도 적지 않은 고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득한 것 같아요. 회사도 그만뒀고 또 아이를 2명이나 키우고 있으니까 언제 다시 복직할 수 있을지. 직장 생활부터 결혼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지만 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김 씨 가정의 경우 2년 전 처음 계약했던 전세 가격보다 2배가 올랐는데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작은 평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의 정말 많은 부분을 대출 이자와 이런 주거에 관련된 어떤 저축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청년 지원 정책이 있지만 스스로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받아야 될 정책이지만 필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놓치면 못 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벤트성이라서 좀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가정의 청년들은 미래를 고민하기 앞서 당장 주어진 삶을 살기에 급급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또 지금 있는 정책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어서 이재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보신 대로 청년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숨통을 트이게 해줄 정책은 없을까요? 청년들은 어떤 정책을 원할까요? 지자체의 정책은 청년들의 바람을 담아내고 있는지, 이를 분석한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안산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진행한 조사입니다. 안산 지역의 청년 804명이 참여했고 남녀 성비는 6대4 정도 됩니다. 연령은 19세부터 39세까지 골고루 설문에 응했습니다. 청년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거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의견을 냈던 일자리,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취업 지원 정책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월세와 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주거비 지원금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작정 자취를 하자니 너무 금액이 부담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자가가 아닌데 전세값이 너무 오른 거? 그래서 아파트를 떠돌아다니는 게 안산에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빠르게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좀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그렇다면 실제 안산시의 정책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 안산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이라는 문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청년정책의 분야별 사업과 예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앞서 보신 설문조사와 같이 청년정책의 수요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택과 금융 같은 청년 복지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 집행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살펴봤더니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예산이 청년정책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이 19%,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에 15%가 투입됩니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턴 사업 정도가 보이고 한시적인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도가 주거 지원 사업인데 비율이 적고 금액도 미미합니다. 대상자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정책의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나머지 사업들은 적은 예산을 쪼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전체의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정부 예산 중에서 청년 예산의 비중은 3.8%로 분석이 되는데 안산시의 경우 전체 예산의 1.66%에 그치는 것으로 안산 청년 네트워크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산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올해 1월에 첫 출범을 해서 자료 취합이 완벽하지 않다. 비중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안산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로 관심과 의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정책 분야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설문조사하는 역할이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산 청년 네트워크는 지방선거에 나설 청년 예비 후보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청년 예비 후보들은 하나같이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책을 펼치기 전에 청년들의 삶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묻고 정책과 삶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게 소통해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청년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